지중해의 푸른 물결 위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드러난다. 기원전 8세기, 페니카인들은 북아프리카 해안에 새로운 제국의 심장을 건설했다. 그들은 카르타고라 불리는 이 도시를 무역과 문명의 중심지로 키워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문명 뒤에는 현대 학자들조차 당혹스러워하는 의문의 장소가 존재했다. 그곳의 이름은 토페트, 수천 년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비밀의 성역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가 외면했던 카르타고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다. 1921년, 고고학자들이 카르타고 유적지에서 기묘한 발견을 한다. 수천 개의 작은 항아리들이 정연하게 배열된 거대한 지하 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각각의 항아리 안에는 화장된 유골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이 유골들은 모두 매우 어린 연령대의 것이었다. 학계는 즉각 논쟁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묘지인가? 아니면 고대 문헌이 암시하던 그 장소인가? 토페트라는 이름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페니카인들은 기원전 1200년경 동주 중의 연안에서 출발한 해양 민족이었다. 그들은 탁월한 항해술과 상업적 재능으로 지중해 전역에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 카르타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정착지였다. 로마와 그리스 문헌에서 페니카인들은 종종 교활한 상인, 뛰어난 장인, 전략적인 군사가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대부분 외부인의 시선으로 쓰여진 것이다. 페니카인들 스스로의 목소리는 역사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은 카르타고인들에 대해 특이한 관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플라톤과 디오도루스 같은 역사가들은 카르타고인들의 특정 종교 의식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의 기록에는 위기 상황에서 행해지는 극단적인 의례가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승자가 쓴 역사, 적대 세력의 프로파간다, 문화적 오해가 뒤섞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실과 왜곡 사이의 경계선은 여전히 모호하다. 토페트 유적지는 카르타고 본토뿐 아니라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등 페니키아 식민지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각 장소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항아리가 발굴되었다. 이 항아리들 위에는 독특한 석비가 세워져 있었다. 석비에는 봉헌 문구와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주로 언급되는 신은 바알 하몬과 타니트였다. 이들은 카르타고 판테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최고 신들이었다. 각 석비는 개별 가족의 깊은 신앙심을 증언하는 듯했다. 과학자들은 항아리 속 유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작했다. 골격 연구 결과 대부분의 유골은 신생아에서 4세 사이의 연령대로 확인되었다. 일부 항아리에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 유골도 함께 발견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DNA 분석과 동위원소 연구 같은 최첨단 기술이 투입되었다. 연구진은 유골의 성별, 건강 상태, 사망 시기를 재구성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화장으로 인해 많은 정보가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완전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학계는 토페트 해석을 둘러싸고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진영은 고대 문헌의 기록을 신뢰한다. 그들은 이곳이 실제로 극한 상황에서 행해진 종교 의례의 장소였다고 주장한다. 전쟁, 기근, 역병 같은 위기 때 신들을 달래기 위한 극단적 봉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진영은 이를 강력히 반박한다. 이들은 토페트를 높은 유아 사망률을 반영하는 특별한 묘지로 해석한다. 어린 나이에 자연사한 이들을 신성한 공간에 안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쟁의 핵심은 화장 흔적의 해석에 있다. 일부 유골에서 고온에 노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반대 진영은 이것이 사후 화장 의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일부 골격에서 생체 조직이 고온에 노출된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한다. 석비의 문구 해석도 논란거리다. 봉헌, 서원, 대체라는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고대 페니키아어의 미묘한 뉘앙스는 현대인에게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언어의 장벽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2010년대 들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도입되었다.
영국과 이탈리아 연구팀은 대규모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들은 토페트 유골의 연령 분포를 당시 일반 인구의 유아 사망률 패턴과 비교했다. 놀랍게도 토페트의 유골 분포는 자연 사망률 곡선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는 묘지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발견되었다. 특정 시기에 유골수가 급증하는 현상, 건강했던 흔적을 보이는 유골들의 존재 등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고대 세계에서 위기 상황의 의례는 보편적 현상이었다. 그리스인들도 신탁에 따라 특별한 봉헌을 했고, 로마인들도 국가적 위기에 극단적 종교 행위를 기록으로 남겼다. 문제는 카르타고에 대한 기록이 주로 적대 세력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이다. 로마는 포엔이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했다. 승자는 패자를 야만인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정복을 정당화했다. 이른바 검은 전설은 역사 서술의 오래된 패턴이다. 카르타고인들 스스로의 변론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다. 21세기 고고학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답을 찾지 않는다. 토페트는 아마도 복합적 기능을 가진 공간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은 유아 사망에 대한 신성한 매장지였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의례가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문화적 맥락, 시대적 변화, 지역적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학계의 입장이다. 고대 종교는 현대적 도덕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한 신앙 체계였다. 역사는 흑백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토페트의 진실은 여전히 모호한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다. 카르타고의 토페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시각으로 쓰여지며 패자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 묻힌다. 고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걷어내고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적 증거와 문헌 기록, 고고학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카르타고인들은 숙련된 상인이자 위대한 건축가였으며 복잡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중해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이 잠들어 있다. 역사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